네, 여러분 기다리시는 스포츠 코너입니다. 최동호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가 저희가 예, 바뀐 거 보셨죠? 예, 노무현 추모 주간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3일이 이제 추도식이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평소보다 편성을 좀 바꿨어요. 예. 그래서 고정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좀 양보를 하시는 거죠. 요일도 바뀌었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 잠깐만 저도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고 싶어요. 해도 돼요. 잠깐만 시청자 게시판 좀 보고 이어갈게요. 최동훈 선생님 어차피 오늘도 6시 장각에 끝낼 마음 아마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좀 보고 가죠. 뭐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많이 와주신 분들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르는 이름들 처음 보는 닉네임 필명 이게 있어서 참 반갑고요. 이건 제가 읽어야 되나? 전화카드 한 장님의 것은 제가 그냥 보기만 하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을 영 아니신가 봐요. 어떻게 바꿔야 되지? 여행 스케치님이 그 전광훈 목사 제가 차마 이 말을 못했더니 빤스 목사라고 쓰셨네요. 맞습니다. 둘이 본 황교안하고 이 전광훈 목사하고 저걸 했대. 너 장관 시켜줄게 그랬더니 둘이요? 이천 목사가 빤스 목사가 장관놀이 했군요. 네. 아니 나는 뭐 내가 시시하게 장관이나 의원 따위에 저기 할 줄 아느냐 또 그랬대는 날. 예. 참 가관이해서 평일날도 웃겨주고 검경 수사권 조절은 외부에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 예, 이런 견해도 많죠.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려가 불교 때문에 망했듯이 기독교를 통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도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려 논리적으로 비약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개독교라고 불리우는 대형 기독교의 문제점들이 방치된다면 그 폐해는 굉장하리라 생각합니다. ASD123님 고맙습니다. 오상윤 매니저 아닌데요. 젊은이가 참 반듯하게 컸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대견해 했겠어요. 아이고 이 말씀이 아주 딱. 은당 웃음이 너무 아름답다. 예, 이 친구 참 여러모로 대단합니다. 물론 노무현 재단에서 좀 고르고 골라서 추천한 점도 있긴 하겠지만 보니까 가식적으로 뭘 한다거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건 저는 바로 옆에서 전혀 못 느꼈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식으로 하는 건 솔직히 느껴집니다. 보이고요. 자, 김은주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잘 하시는 분이군요. 배울 점이 많은 청년입니다. 오, 이 말도 멋있는데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잘 하시는 제가 아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노무현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최동호 선생님도 예. 노무현 후보의 부인과 장인어른께서 조선노동당 남노당 그리고 빨치산 연루 얘기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레드 컴플렉스가 아니지 이제 붉은색 칠하기 공격이 막 시작되고 근데 그게 왜 산불 타고 번지듯이 커졌어요. 더군다나 자당 내에서도 경선할 때. 자당 내에서도 뭐 좀 이랬더니 구차하게 막 한국 현대사 강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제가 아내를 버릴까요? 뭐 이 한마디로 끝내버렸던 기억이 나요. 그랬죠. 정면 대결. 네. 그래서 저보고 아내를 버리란 말이니. 네. 내가 이혼해야 됩니까? 야, 그러니까 그 3초밖에 안 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딱 뒤집어지고 오히려 여성표들이 확 모였고 예. 물론 그 여성표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자기 그냥 진심이 평소의 생각이 그대로 묻어난 건데 그것도 아주 투박하게 포장하지 않고 말한 거죠. 지금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체육하지 마. 요즘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외의 정치인들은 이 언어를 구사할 때 입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한번 본인 스스로 스크린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전곡을 찌르면서 마음속에 담아뒀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마음이 와 닿아서 이게 이제 감동이 되고 마음이 움직여지는 건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하고서 조금은 좀 현학적이고 포장된 말로 스크린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여사님을 두고서 한 레드 콤플렉스 뒤집어 씌우기. 근데 저는 뭐 그 당시에도 이런 게 지금 통할까라는 생각에 그냥 더 억울했어요. 예. 아직까지도. 근데 그거를 노무현 대통령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저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그것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역사적 배경이랑 줄줄이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그렇게 해봐야 계속 제2, 제3의 논란만 낳고 예. 시비만 더 길어지고 예. 휘말려 들어가죠. 자, 스포츠 상당히 큰 빅 이벤트도 있었고 대단합니다. 유현진 또 1승을 추가했던데 피칭 내용도 여전히 계속 좋고 기록도 예. 새로 바꾸고 이러다가 진짜 20승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20승 페이스죠. 그래서 이제 이 류현진 선수 어제만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뭐 6승 1패다, 이 평균 자책점이 이 1이다, 그리고 31이닝 연속 무실점이다 이렇게 숫자 쭉 나열하는 것보다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해보니 네. 5월달에 던지는 이 투구는 우리 그 KBO 리그 대표적인 투수를 얘기를 할 때부터 선동열이 나오죠. 예, 그렇죠. 선동열의 투구와 똑같아요. 메이저 리그에서 선동열 정도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과장이 아니냐? 5월만 보면은 5월 4경기 등판했거든요. 5월 4경기 등판해서 평균 자책점이 0.28이에요. 4경기 등판해서 딱 한 점 내줬어요. 선동열이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의 선동열. 그것도 야. 선발 투수의 임무 중에 하나가 가능한 긴 이닝을 던져줘야 되죠. 4경기가 8, 9, 8, 7 던진 이닝 수가 8이닝, 1, 2, 8이닝, 7이닝. 7이닝. 뭐 평균 8이닝 한 거네. 평균 8이닝이죠. 8, 8, 9, 7이니까. 예. 그러니까 흠 잡을 데가 없죠. 그래서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라고 이제 볼넷이나 아니면 안타 맞아가지고 주자들을 내보내는 이 이닝당 출루 허용률도 메이저리그에서 1위고요. 그 볼넷 삼진 대 볼넷 비율도 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1위고요. 그 아마 압도적일 것 같은데. 예. 뭐 볼넷은 어제 하나 더 내줘서 예. 4경기에서 4개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뭐 올해 특별히 지금 갑자기란 말은 조짐은 좀 보였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투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해 그러니까 어깨랑 팔꿈치 수술하고 난 뒤에 부상해서 복귀하고 난 뒤에 조금 달라진 투구 내용, 그러니까 컨트롤 위주로 가는 거 보였었는데 이 역시 영리해요. 그 복귀하고 난 뒤에 한 시즌 컨트롤 위주로 던지고 난 뒤에 겨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그 조금 더 구종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구종이 좀 다양해진, 자기가 얘기한 대로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 보면 류현진 선수 스스로가 내가 예전의 몸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느냐를 본인이 끊임없이 고민했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서 자기가 몸으로 그걸 해냈다라고 평가를 할 만하죠. 예.
새로 만들어낸 몇 가지, 두어 가지 다양한 구질을 실전에서 잘 쓰고 있다. 예. 어떻게 해가지고 실투가 돼서 뭐 장타를 얻어맞거나 난조에 갑자기 빠지거나 이게 아니고 새로 개발했으면은 그동안 게임에서 실전에서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지금 막 투입돼서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난 그 스프링 캠프라고 얘기를 네. 하죠. 거기서 이제 구종을 익히고 자체 청백전 이런 거. 예, 익히고 자체 청백전도 하고 그다음에 시범 경기에서 한 3이닝, 2이닝 던지면서 이 그 새로 익힌 구종을 던지잖아요. 그때 이강인 선수가 잠깐 시범 경기 얘기를 하면서 아니 3이닝 동안 아니면 1이닝도 안 되는 투구를 해보고 난 뒤에 물러나가는 게 이게 무슨 이게 의미가 있을까? 제가 질문했죠. 예, 질문하시기도 했었고요. 그게 자기가 새로 익힌 공을 2번, 3번 던져보면서 감각을 익히는 거고 통한다 안 통한다 본인 스스로 이제 깨우치는 거죠. 그게 지금 빛이 발하는 겁니다. 그 시범 경기는 진짜 그거군요. 예, 그냥 우리처럼 관객 팬 서비스로 이렇게 시범을 하는 그게 아니고 각자 무슨 특수한 목표를 딱 설정하고 나는 요 게임에는 몇 개를 던지든 요런 걸 한번 해볼래. 그렇죠. 타자도 예. 예전에는 내가 뭐 몸쪽 낮은 걸 잘 못 쳤는데 나는 어떻게 타격 폼을 좀 바꿔서라도 그걸 한번 올해는 잘 공략해 볼래. 그리 들어오는 것을 잘 집중한다거나 이런 거네요 서로. 그렇죠. 자기가 테스트 해볼 만한 거를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렇지. 시범 경기 전력 질주 해서 좋은 소정 난다고 믿을 만한 거 아닙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시범 경기 막 이기겠다고 덤비는 건 농담으로 하는데 다큐로 받는 거고. 예, 죽자고 달려드는 거죠. 예. 혼자 열심히 뛰는 거네요. 예. 아무짝에 필요 없이. 예. 그거 시범 경기보다는 점검 경기인 거네. 점검. 그런 의미가 있죠. 예. 예. 아무튼 막 자랑스럽습니다. 뭐 스포츠가 아무래도 이럴 땐 또 집단적 민족주의나 뭐 이런 걸 가져오기도 하죠. 예. 그리고 또 미국 사회에서 유색인종이 소수민족이고 아직도 좀 차별을 받고 있는 점이 있고 하니까 실력만이 통하는 이 NBL 무대에서 우리 류현진이 선동열도 못 해본 미국 메이저리그의 선동열이 지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메이저리그에서 5월 한 달 평균 자책점 0점대는 대단한 거죠. 오. 예. 자, 큰 기복 없이 슬럼프 없이 무엇보다 다치지 말고 올 시즌 마무리하면서 유현진에게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멋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올림픽 동계올림픽에서 2연패한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았죠. 많지 않죠. 예. 이승훈인가도 했나요? 예. 남자. 예. 아무튼 여자 이상화 선수 대단했어요. 국민적 인기가. 그렇죠. 근데 이상화 선수가 이제 결국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이유는 무릎 부상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이 은퇴 기자회견할 때 저는 참 그 인상 깊은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이상화 선수. 네. 그래서 가슴이 남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릎 부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달에 이제 무릎 부상 때문에 지난 3월에 이미 이제 은퇴식을 가지려고 계획을 했었대요. 자, 그런데 막상 은퇴하려고 하니까 너무 미련이 남아서 그동안 다시 재활하고 한번 더 해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결국 안 돼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재활하는 기간 동안에 혼자 있을 때 자기 무릎한테 자기가 얘기를 한 거죠. 무릎아 그동안 고마웠고 다시 한 번만 나랑 같이 달려보자. 혼자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연들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이렇게 비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한 번 더 해보려고 했는지 이제 이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은퇴하고 난 뒤에 기자들이 흔히 물어보는 게 있죠. 자, 은퇴하고 난 뒤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소박하지만 가장 하고 싶은 간절한 꿈을 얘기했어요. 알람 끄고 편하게 자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훈련에 매진해왔는지 알 수가 있겠죠. 안쓰럽네요. 예.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저는 기억에 남아요.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와 경쟁하고 싶지 않다. 두 가지 다 참. 그러니까 이 경쟁의 세계에서 이제 본인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거고 이게 이제 본인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부담이 되겠죠. 이런 부담을
그 이를 악물고 이제 이겨낸 선수가 마지막 정상에서 내려오면서 한 얘기가 이제 더 이상 경쟁하고 싶지 않다. 야,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 모든 삶이 다 경쟁이라고는 합니다만 분초 몇백 분의 1초와도 다투는, 그리고 레이스 도중에는 상대와의 뭐 코스가 바뀌거나 할 때 또 신경 써야 예. 돼 있으니까 이중의 경쟁을 치러야 하는 동계 빙상 종목의 특성상 이상화 선수 또는 심석희, 이승훈 등 김보람 등등등 아무튼 많은 스케이터들이 받아야 할 중압감. 예. 근데 요 이상한 선수 관련해서 딱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은퇴 이후의 계획 중에 하나 이제 소박하게 그 고다이라 나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자신과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던 결국 금메달을 그 뺏겼죠? 사람에게 양보했다. 예 그리고 은메달을 차지했고 그러나 고다이라 나오가 경주가 끝나자마자 와서 같이 포옹을 했던 예 서로 힘내라고 하면서 근데 둘은 굉장히 친한 사이거든요. 예. 은퇴 후에 가장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고다이라 나오가 있는 나고야에 가서 같이 만나서 놀고 싶다 이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근데 우리는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선수라는 개념에서 라이벌 구도로 계속 몰고 가죠. 이게 과거에 김연아하고 아사다마하고 있었죠. 근데 그 진정한 라이벌은 서로 경쟁을 하지만 서로 자극도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대립으로 사실과 다르게 몰고 가야지 언론에서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제목 뽑는 장사.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근데 그 이전에는 박찬호와 그 노모. LA 다저스의 노모요. 그러니까 이 한국과 일본에서 메이저리그 건너가서 둘 다 자기 나라에서는 최고로 인정받았지만 예. 이 메이저리그에서 새로운 도전하면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벌일 때에 노모도 박찬호에게 서로 의지하면서 도움을 받았고 박찬호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은근히 노무 히데오가 못 던지면은 더 좋아하는 글을 유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대립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었었는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예. 고다이라 나오처럼 저도 이상화 선수를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상화 선수가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서 최선을 다했지만 은메달에 그쳤을 때 그때 고다이라 나오가 뒤에서 오면서 고생했다. 안아줬잖아요. 그 장면이 계속 가장 인생에 남거든요.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은. 갑자기 좀 최평원과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무튼 얘기 들어보니까 이상화 선수에게는 다른 종목의 국가대표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거의 다 그러하겠지만 이상화 이 여자 선수 이분에게 이 선수에게 스케이트는 말 그대로 지금까지의 인생 그 자체네요. 인생 그 자체죠.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네. 국가대표로 선발돼가지고 그래서 심석희 선수 이런 사람들이 더 안쓰럽고 안타깝고 분노하게 되고 예. 아마 뭐 둘이 비슷했겠죠. 심석희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오죽하겠어요. 예. 다름 아닌 코치로부터 그렇게 못된 일을 지속적으로 당했고 그렇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세상으로 걸어 나와서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벗어날 수 있는 힘, 벗어나려고 하는 발버둥에 국민들이 손을 잡아주니까 힘이 되고, 예, 이런 못된 일들 모두 빨리 종식이 되고 엄벌에 처해져야 하겠고요. 이상화 선수가 생각해 보니까 올림픽을 4번이요. 4번이나 했어요. 그 전에 밴쿠버 2006 토리노 올림픽 때 네. 중학교 2학년 때 대표팀에 선발돼서 2006 토리노 때 처음 출전했습니다. 중학교 때 예. 국가대표가 됐어요. 근데 이때 깜짝 놀랐죠. 어마어마하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출전했는데 5위를 기록했어요. 여자 500m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해서 그렇죠. 이야 5위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고 그 뒤에 2010년 밴쿠버 때 정상에 서면서 밝고 환한 모습을 줘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2014년 소치 때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그러니까 밴쿠버하고 소치에서 예, 2회 연속, 500m 자기 주.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18년 때 은메달 따냈고, 네. 그 중간에 2013년 월드컵에서 여자 500m 36초 36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아, 기록입니다. 그럼 예. 굉장히 영예롭게 은퇴하는 거네 지금. 정상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제가 네. 봤을 때. 아니, 그리고 자기 최고 기록이 지금 월드 레코드 예, 아니에요? 예, 그대로 어우. 있죠. 그리고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대표팀에 선발되면서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로서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그래요. 예. 하나는 올림픽 재패, 세계 선수권 대회 재패, 그리고 세계 신기록 달성. 근데 그 세 가지 목표를 전부 다 달성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 선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기록이자 객관적인 팩트들이 예. 이상화 선수가 어마어마한 선수였다는 것을 국내에서는 이게 좀 비인기 종목에 들어들고 비인기 좀 문제.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쇼트트랙이 메달 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나라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왜 그게 당연한 거지? 이제 기대 수준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그렇고 양궁이 금메달 따는 것도 당연하고 못 따면은 막 욕을 해. 축구가 지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잠깐만요. 예. 김은주님이 류현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번 류현진의 승리는 초반 내야수들의 수비가 좋아서라고 본다. 초반 실점 기회들을 내야수가 잘 막아준. 그런 것도 다 합쳐지겠죠 물론. 그게 다 그 팀 전체의 실력일 텐데 한 방송사에서는 거장이라고 칭하더라. 거장이라고 칭하고 미국 방송 맞습니까? 현지 방송. MLB.com. 아, MLB.com인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제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이제 베스트다, 메이저리그 최고다 이런 이제 수식어가 모자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거장이라고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지켜봤겠죠. 지켜봤고 왜 거장이라는 얘기 나왔냐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한 경기 잘해서가 아니라 꾸준히 8, 9, 8, 7 이닝 던지고 이 네 경기 그 4월 달에도 잘했습니다만은 꾸준히 1점대 또 0점대 평균 자책점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장이 마운드에 올랐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김은주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과는 다르게 이제 위기 관리 능력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 위기 관리 능력 얘기가 나왔냐면은 5회까지는 매 이닝마다 주자를 내보냈고 주자 있을 때와 없을 때 투구의 집중력도 달라지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저스의 수비도 많은 도움이 돼 있는데 던지는 모습 보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가 아무리 뭐 주자가 있고 무사 말루에 몰려도 내가 확실하게 던질 수 있는 공이 있고 그 지점 그 코스에 내가 던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네. 이런 실력이 있고요. 실력이 있고 난 다음에 경험이 붙으니까 다 살펴보죠. 이거를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통제 가능한 멘탈. 그러니까 선수가 경기장에 갔을 때 이 수많은 관중 앞에서 또 코치 의식하고 상대팀 의식하에서 이 심리가 위축이 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대단한 선수일수록 오히려 그들을 나의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바뀌어서 생각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투수가 안정을 보여주면 내야수들은 바로 예. 그거 눈짓이나 분위기로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예. 긴장하지 않고 좀 릴렉스하니까 좋은 수비, 에러 없는 수비, 그다음에 아주 호수비도 나올 수 있고 투포수 배터리가 중심을 딱 잡아주면 야구장 전체에 그런 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더그아웃이나 필드에 느껴지죠. 있을 때나.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장면 많이 안 나오는데 네. 예전에는 그 선배 내야수가 투수한테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끔가다 이제 견제구를 던지잖아요. 근데 견제구 받은 이루수가 예를 들어서 선배가 다시 이제 그 공을 투수한테 줄 때, 후배한테 줄 때 공을 닦아서 주기도 했어요. 잘 던져라. 잘 던지고 너가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근데 류현진 선수 보니까 완전히 그 그라운드에서 벌어지는 거 컨트롤 가능하고 본인이 중심에 우뚝 서서 그러니까 조금 지난번에 몸이 좀 이상하다 하니까 바로 스스로 코치 불러서 나 이제 못하겠다 하고 먼저 내려가기도 내려갔던 하죠. 거. 그것도 자신감 없으면 못하겠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튼 계속 승전보 또는 좋은 소식, 심지어 이상화의 은퇴
웅퇴 뒤에 가려진 조금 눈물 코가 찡해지는 그런 얘기까지도 예. 듣게 만드는 매력과 가진 최동호님과 헤어지려니까 아쉽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